최근에 배우자와 함께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만약 지금 이 질문에 잠시라도 멈칫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 없이 문 닫히는 소리만 남는 집. 저녁은 늘 차려지지만 식탁에는 말 대신 침묵이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휴대전화, 알림은 많이 부부 사이를 대신하듯 흐르고 있죠.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 장면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온 한국 중년 부부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부모로 가족으로 지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아직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삶인지 남은 시간을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올해 90을 훌쩍 넘긴 나의 이르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멀어지는 데에는 대부분 공통된 시작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점을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 들어보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부의 관계를 바꿔온 진짜 출발점 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점 여러분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조금 달라져 이승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려면 감사의 말을 자주 하라고 대화를 놀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색을 강단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게 쉬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서로를 존중해야 오래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만입니다. 문제는 몰랐을 것 아닙니다. 알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의 핵심 제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든 이유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을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참 아스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바뀌었어야 했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부분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순서가 어긋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한데 어떻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 없이 지내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정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관계가 멈춰서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늘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말과 행동만 고치를 하면 그 노력은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 출발점을 모르면 부부의 거리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출발점을 맡고 있는 가장 큰 감정, 많은 부부가 애써 외면해 온 바로 그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좀 넓게 쓰자,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자, 상대에게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자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마음의 분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도 진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억울한데 입으로만 고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끓고 있는데 얼굴만 웃으며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감출해도 말투와 눈빛 침묵 속에 그대로 뚫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진짜 첫 단계는 감사가 아니라 분노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줄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대부분 원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새 마음 한쪽에 쌓여버린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배우자에게 유독 화가 날까요?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넘길 일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알아줄 거라는 기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하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뀝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실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불만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참으리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 기대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의 말을 연습해도 그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자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을 닫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좋고 나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그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까지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오며 느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내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점점 경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이런 모습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일에도 굳이 마음을 소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분노가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면 억지로 잠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잠지 않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침묵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문제 이렇게 달라지면 상대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한쪽의 온도가 바뀌면 다른 한쪽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를 줬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것도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을 이어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무엇을 떠올리느냐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날의 소원함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관계를 무너들기에도 다시 세우기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의 좋은 점을 하나만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라면 더 좋고, 만약 또 오르지 않는다면 오래전의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던 모습, 말은 없었지만 맡은 일을 해내던 태도, 젊은 시절 어색하게 웃던 얼굴, 이런 작은 장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면 느낀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단점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의 중요한 점은 억지로 좋게 보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하나 떠올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람 덕분에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 날 아침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말을 건네는 톤이 달라지고 침묵의 무게도 이전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꾼다고 정말 달라지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말은 개선되지 않았기에 상대에게도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이 습관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바뀐 마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태도로 드러나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어가 보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집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성실한 분이구나,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을 내 배우자가 했을 땐 어땠습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생색을 내느냐고 마음속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의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습관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의실에서 사람을 가르치며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지켜보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라는 믿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심이 관계를 조금씩 물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아주 작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가끔은 배우자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해온 일들 티나지 않게 감당해온 책임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금 조정하는 일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것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을 부드러워집니다. 이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교연이 바뀌고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상대 역시 이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하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쪽에서 길이 열립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바뀐 태도가 말의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부부 사이에서 꼭 필요한 말학의 방향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다루고 싶은 제목은 분명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히 오가는 말은 사실 다툼을 만들기 위해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소원해서 답답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정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늘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당신은 항상 늦는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이지요. 이 말들은 사실 마음속의 요청이지만 상대에게는 비난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의 핵심 제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당신은 이 아니라 나는으로 말해야 마음이 닿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배운 것은 사람은 비난받을 때 마음을 닫고 부탁받을 때 마음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뜻이라도 나는 이렇게 느낀다 이럴 때 마음이 힘들다. 조금만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말하면 상대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 대신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과 칭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해서 대단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수고했다고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족을 책임져온 사람일수록 그 감각이 사라질 때 마음은 쉽게 위축됩니다. 작은 인정은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조금 더 움직이게 되고 조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인정할 장면에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좋아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만 달라져도 관계는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을 쌓두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풀어내야 하는지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중요한 장치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잡는 것이 미득이 든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눌러 담고 참고 또 참으며 말입니다. 불평을 들은 애는 것은 미안한 일이고 불만을 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쌓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형태를 받고 언젠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하고 싶은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운했던 점, 답답했던 마음을 그대로 말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또 올리는 것입니다. 모두 말하고 나서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른면은 고맙다고, 이런 점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마지막을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마음은 미움으로 끝나면 미움을 더 키우고 균형으로 끝나면 관계를 다시 바라볼 힘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순간에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도 괜찮다고. 이 질문은 상대를 낮추지도 않고 자신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있다는 조그만 신호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좋았던 장면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아직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한 부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